사실 정부에선 김은복 정책실장 발언, 글 논란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삼성 노조가 정부 중재안도 거부했거든요. 이게 사실 진짜 걱정인데 삼성이 잘 돌아가야 뭐 초과 세수든 초과 이윤이든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회사 제한의 영업이익 10%인데 거부했어요. 정부 제한 중재안이 영업이익 12%에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금을 제한했는데 이것도 거부했는데, 자, 송치훈 부의장님,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게 15%인데 정부 중재안 영업이익의 12%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. 다른 글로벌 반도체 빅테크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성과 그 비율을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이것도 지금 노조가 거부한 걸로 알려졌어요.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? 뭐 이 문제도 심각하고 그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것도 충분히 전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노조 측에 노조라면은 늘 이 기업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기업이 살아야 결국 노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기업이 잘 돼야 그렇죠. 본인들이 말하는 영업이익도 기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도체 생산을 해내야, 그래서 이익을 받아야 본인들에게 그게 몇 프로든 10%든 12%든 15%든 30%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? 멈춰버리면 이익이 줄어들 거고 오히려 손해가 되면은 본인들이 말하는 뭐 나중에 이익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때문에 먼저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. 안 그래도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 한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. 훨씬 많이 좋아졌고 이제 정말 국민 기업이 되었고 이제 국민 기업이 아니죠.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. 다만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요. 이번 올해 추경이 있었잖아요. 추경이 있을 때 그때 그럼 재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이 있자, 이번에 그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. 그걸로 한다. 돈을 추가로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때 또 보수 진영 야당에서 비판했던 거는 아까 김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교부금, 그다음 빚 갚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거부터 배당을 먼저 하느냐. 이번에 그 추경을 했잖아요. 그 논란이 한번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용범 실장, 정책시장 입장에서는 자, 올해 이 몇 달 동안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후에 올해 말고 내년까지 만약에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국민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나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?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막 눈에 불을 뜨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기업이 원래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었는데 그럼 900만 원 국민들 나눠주자.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. 저부터 나가서 반대할 거니까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이거든요. 그런 사실 참 창의력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이럴 때마다 또 공산주의 뭐 색깔주의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뭐만 하면은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그 실력도 참 탁월하다고 해야 될지 국민들은 그걸 공감 안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,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할 게 아니라 그 논쟁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. 저는 초과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우선순위로 빚 갚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중요한가,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전한 토론이군요. 논의가 이미 흐트러졌어요. 저는 빚 갚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 빚 갚는 것보다도 좀 배당해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저희 주장도 좀 건전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건전한 토론이에요. 근데 앞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 초과 세수가 아니라 그 기업 이익을 뺏어가려는 강탈하려는 거다. 그게 아니죠. 김용범 실장 글보다 성춘 대변인 설명이 훨씬 더 명확하고 오해 여지가 없네요. 근데 김용범 시장이 훨씬 더 많은 뜻을 담고 하신 거기 때문에. 근데 전 그건 있습니다. 그 표현에 저도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아쉬워요. 거봐, 오해 여지가 있잖아. 성춘 부대변인 설명하듯이 김 실장이 설명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. 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셨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. 그런데 또 전 또 언론에도 아쉬운 게 만약에 조금 애매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. 정책실이든 어디든 물어봐서 오해 이런 게 있는데 정책실에 확인해 보니 그쪽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 기사를 그렇게 완성을 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? 네. 저는 그 국민의당 표현도 아쉽습니다만 언론이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다면은 조금 더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. 네, 여러 아쉬움도 있습니다. 그 말고 다른 아쉬움도 하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그렇죠? 자, 그런가 하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기업 입장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이 담긴 보도 하나가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
삼성이 6조 벌 때도 81조를 투자했다는 겁니다. 시설에 투자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R&D 등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투자 금액은 점점 더 커왔다는 거죠. 어쩌면 지금 삼성의 이 이익은 그 이전에 돈을 많이 못 벌었을 때도 몇 배가 넘는 투자를 했던 것의 결실일지도 모릅니다. 이 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통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삼성이 이러는 사이 대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. 들어보시죠. 韩国大罢工，我第一个想说，哎，组台积电，如果你没有的话，你是不是让台积电更稳坐霸主的地位？ 경제를 부탁해 오늘 경제산업부의 홍유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홍 기자. 자, 삼성전자 노사의 극한 대치 정말 치열합니다. 이제 최종 협상이 결렬된 게 어제였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총파업 21일부터 예정대로 돌입할 텐데 가장 쟁점은 결국 돈 문제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 갈등의 핵심은 해마다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을 제도화할지 여부입니다. 노조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%를 달라, 또한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하고 제도화해달라,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, 제도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. 보다 못한 정부가 나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 성과급 상한을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은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%를 재원으로 특별 포상하는 안입니다. 하지만 노조는 요구하는 것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며 거부했는데요. 결국 이틀간의 협상은 결렬됐고 노사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기입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요. 21일 진짜 총파업 하는 겁니까? 네, 현장에서는 이 파업 위기감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. 파업이 현실이 된다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이 진행되는데요. 노조 측은 5만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란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. 이게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좋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피해와 충격이 될 수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노조 추산으로도 지금 30조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요. 네.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대 43조 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. 주한 미군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경쟁 국가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네. 뭐 노조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사측의 난처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? 네, 앞으로의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사측에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것인가입니다. 법원은 파업 개시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인데요.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서 파업의 범위나 방식이 제한된다면 파업 동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. 또 하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마지막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. 어떻게 될지 이 위기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홍유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